오늘은 함수의 연속 이야기를 할 건데, 어제 극한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래프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좀 해볼 거고요. 어제 우리 수업하면서 제가 함수 극한 설명할 때 그래프 3개 그렸어요. 그죠? 맨 처음에 그래프 3개 그렸다고. 그 3개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누구였냐면, 요거 y는 fx라고 했을 때 요점 x좌표를 a라고 보고 요점 x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우리 어제 이거 뭐 얘기했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좌극한도 b고 우극한도 b니까 극한값은 b야, 이렇게 얘기했었고, 두 번째로 그렸던 그림은 누구였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y는 fx가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우리 어제 했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갈 때 fx, 이거 얼마였다고? 역시나 B였다고요. 극한이라는 건 일종의 추세를 보는 거다라고 했다고, 그죠? 그래서 어차피 X좌표 A인 걸 가리고 보면 그냥 B가 될 것처럼 보이고, X좌표 A인 걸 가리고 보면 실제로는 A, C지만 가리고 보면 그냥 B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따로 나온 녀석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A로 갈 때 fx는 없다 라고 했다고. 없는 이유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 하게 될 건 뭐냐면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자면 손 떼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그림 3개 그려져 있는데, x좌표 A에서 연속인 녀석은, 얘는 A에서 연속인 거야? 얘는 A에서 연속인 거 맞죠? x좌표 A를 지나갈 때 손 떼지 않고 쓱 그릴 수 있잖아요. 얘는요, x좌표 A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왜? 그림을 그리다 말고 손 떼서 여기다 점 찍고 다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얘는요, 가다 말고 완전 떼고 다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분필이 칠판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시면 된다고요. 정의역 x가 야금야금 변해갈 거야. x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치역도 연속적으로 변하면 그냥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x가 야금야금 커져갈 때 y도 야금야금 커져요. 뭐 커지냐 작으냐 줄어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x가 야금야금 커질 때 손 떼지 않고 계속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연속인 거고요. 얘는 x가 점점 커질 때 오다 말고 잠깐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니면 그냥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얘도 가다 말고 손을 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연속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3개 중에 첫 번째 있는 녀석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개는 불연속이다 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보자마자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릴 수 없거나 그림을 그리기 귀찮거나,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건 귀찮으니까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걸 이 그래프 3개 가지고 이제 좀 찾아내 보자는 거야, 그 정보들을.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극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좌극한이랑 우극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접근할 때랑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목표하는 곳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왼쪽에서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양쪽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졌을 때 만나야 되는데 이건 서로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애들은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어쨌든 B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쭉 이어서 그릴 수 있는 반면에 얘는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얘네들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없는 녀석은 당연히 연속성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연속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그럼 극한값이 있으면 다 연속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왜? 이것 때문에. 극한이라는 건 추세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A가 될 때 왠지 B가 될 것 같아. X가 A가 되어가면 fx는 왠지 B가 되어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A에 도착해보니 B가 아니라 C에 점 찍혀있더라라는 거예요. 왠지 B가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만나는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손을 좀 떼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가 a를 향해서 갈 때 이 fx가 목표하는 지점이 b인데 실제로 a에 도착해 봤더니 그거 정말 b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는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의 목적지, 목표하는 곳은 b였는데 실제로 a에 도착해 보니까 b가 아니라 c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a에서 얘는 목표하다가 그 점 도착할 건데 얘는 목표로 가다가 다른 곳에 도착해 버렸으니까 이건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a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요. x는 a에서 fx가 연속일 조건이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fa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함수값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 말고 구멍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당연히 불연속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극한값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목표하는 곳과 실제로 도착한 지점의 값이 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실제 fa가 같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다 만족해야 x는 a에서 fx는 연속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느껴질 텐데 똑같이 세 가지라서 헷갈리지만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세 개 중에 뭐 때문에 불연속이니?를 물어보기도 해요.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불연속인 녀석을 주면서 뭐 때문에 불연속이니?를 물어보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마치 관문을 통과하듯이 이 순서대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버릇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전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이죠. 얘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냥 문제 거의 나와 있거나 대입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얘가 존재하느냐라는 건 실제로 숫자를 대입했을 때 뭐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존재하느냐는 우리 뭐로 판단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가 a-일 때 fx 좌극한하고 x가 a 플러스일 때 fx 우극한하고 실제로 fa하고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값인지를 확인해서 연속성을 판단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필요하다면 이 세 개를 다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여러분 2학기 때 돼서 내신 같은 거 할 때 되면 이런 거 서술형 내기 되게 좋아요. 뭐 fx a에서 연속성을 판단하세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연속성을 판단하세요라는 건 이거 있는지 보고 그 둘이 같은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풀이하는 과정은 거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존재하는지는 얘네들이 같은지로 판단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면 얘도 같은지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같은 값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오늘 첫 번째 결론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결과지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요거는 연속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제 극한 이야기할 때 했는데 연속인지 아닌지는 점 하나에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봐요. 보면 봐봐요. 이거 a에서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x좌표 a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닌 이유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거든요. 그러면 x좌표 a가 아닌 다른 점에서는 어때?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에요. a에서나 가다 말고 떨어져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a가 아닌 이런 점에서는 연속이라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같잖아요. 그죠? 심지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나 극한값이 없으니까 불연속인 거지 a가 아닌 다른 점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건 점 하나에서 원래 판단하는 거예요. 썼지만 x는 a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거를 뭐 맨날 점 하나만 판단하냐 그건 아니고요. 아예 구간에서 연속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불연속점이 없으면 그건 그냥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하는 거 약간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잠깐 닫았다 이러시면 돼요. 지금 이건 한 점에서 연속 이야기한 거고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구간은 두 가지 있어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알고 있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A, X, B 이렇게 생긴 구간을 얘기해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요. 닫힌 구간이라는 건 등호가 들어있는 걸 닫힌 구간이라고 이야기해요. A 이상, B 이하. 그래서 뭐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있으면 뭐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열려있다 닫혀있다는 건 별로 수학적으로 제가 해석하기 좀 힘들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X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라고 그러면 딱 박혀있죠. A! 라고. 근데 이건 X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라고 니네들이 대답하면 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얘기할 수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더 작은 누가 계속 존재하거든요. 얘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제일 큰 게 누구야?를 딱 지정할 수 있거든. 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열린 구간이고 닫힌 구간인데 실제로 따져보자면 얘가 더 넓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A까지 포함이 된 거죠. A와 B가. 얘는 A와 B가 포함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는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구간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간에서의 연속성.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 그래서 첫 번째는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인데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그 구간 내에 불연속점이 없으면 돼요. 얘는 구간 내에 불연속점 없다. 모든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그렇다면 이건 그냥 구간에서 연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원래 연속은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지만 구간 잘라 보니까 그 안에 불연속인 점이 없으면 그냥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됐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굳이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의 차이는 뭐라고? 맨 끝에 경계 A일 때 하고 B일 때. 이 두 개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A는 우극한이 있어요. 함수값도 있는데 좌극한이 없어요. 끝났잖아요. 얘는 A를 포함하지 않거든요. A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건 구간으로. 그럼 A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얘도 얘 나름대로 좌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보면 여기 있다고. 그죠? 근데 얘는 A에 점 딱 찍힌 상태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에서 보면 우극한이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좌극한이 없어요. 왼쪽은 없잖아, 그림이. 그럼 다시 이거 세 개가 다 같아 연속이라고 말할 건데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에서 연속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제일 끝에 점은 야 이거 연속이라고 해야 돼? 아니야. 이게 약간 고민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예 책에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혹시 닫힌 구간이라면 양쪽 끝에는 좀 특별하게 취급해서 없어서 그런 거지 달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은 일단 닫힌 구간 이거 표시를 할까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소괄호로 표시하고요. 얘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해요. 이게 이제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건 첫 번째로 일단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즉 이 사이에서 불연속인 점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 끝에 거 A 보는 건데
좌극한이 없어요. 대신에 우극한은 있으니까 우극한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B일 때는 좌극한만 있지 우극한이 없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이거 만족하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야 라고 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양쪽 끝의 점은 조금 특별하게 취급해서, 왜냐하면 극한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그거 없어도 연속이라고 취급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얘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맞아요. 그죠? 이 사이에 불연속점 없고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여기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이걸 불연속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손 안 떼고 싹 그림 그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상황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만약에 있었다고 보면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다고 보면 이건 열린 구간이라고 따져보면 연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는 불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까지 포함해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점 빼고 그냥 열린 구간이라고 치면 이건 연속인 게 맞지만 요 끝에 점까지 포함해버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랑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막 되게 관용어구처럼 많이 보게 되는 거,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어차피 실수 전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열린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쪽 끝에 값이라는 게 없다고. 그냥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웠어 그새. 원래는 점에서 판단하는 거지만 구간에서 연속도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되게 시간을 들여서 열의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되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너무 침착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지워도 되겠죠? 연속 정의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 함수 연속의 성질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자리가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결국에는 연속의 정의 자체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라는 소리거든요. 즉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수 연속의 성질이라는 건 함수 극한의 성질에 있는 걸 좀 그대로 끌고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정의에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함수 극한의 성질이 뭐였는지 기억해보면 fx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gx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둘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결과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단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그죠? 아하. 둘 다 수렴하면 짬뽕한 결과는 수렴. 오케이? 그죠? 그럼 연속도 보자고요. 당연히 얘도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전제 조건입니다. x는 a에서 fx, gx 모두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즉 둘 다 연속인 경우여야 되고, 그래야 fx 더하기 gx, fx 빼기 gx, fx 곱하기 gx 얘네들 전부 다 x는 a에서 연속될 것이고, 나누기는 역시나 분모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냥 따로 쓰는 거예요. 얘도 gx가 0이 아니라면 연속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냥 분모 0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극한이랑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면 짬뽕한 것도 수렴해. 둘 다 연속이면 짬뽕한 것도 연속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약간 귀찮아서 말로만 하자면 연속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함수값, 극한값 둘이 같은지를 본다고요? 근데 제가 어제 함수 극한의 성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야. 수렴했던 이야기예요. 라고 썼다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그 영어 덩어리를
마치 알파라는 실수인 것처럼 취급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극한값이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서 뭐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요. 함수값이야 원래 숫자니까 더하면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근데 극한 뭐라고? 극한값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극한값끼리 더한 거나 함수값끼리 더한 거나 둘이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아, 좀 별론가? 다시. 좀 더 컴팩트하게. 얘도 얘 나름대로의 극한값, 함수값 있고요. 극한값, 함수값 있고 gx도 나름대로의 극한값, 함수값이 있어요. 얘네 둘이 같대. 지금 우리 뭐 한다고?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은지 보는 거라고. 당연히 같지. 아, 이거지. 알았어, 쓸게. 자, f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fa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전제 조건에서. 그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ga도 같다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란 녀석이 fa 더하기 ga랑 같은지 궁금하다고요.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얘랑 둘이 같대요. 이건 당연히 실수겠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실수의 값을 가질 거란 이야기고요. 즉 수렴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거 얘랑 얘를 더한 건 이거랑 당연히 같은 값이고요. 얘랑 얘를 더한 건 또 당연히 얘랑 같은 값이겠지. 그죠? 근데 이 둘이 원래 같고 이 둘이 원래 같다며. 그럼 이거 둘이 더하거나 이거 둘이 더하거나 당연히 같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인 애들 둘을 더하면 당연히 연속이라고요. 같은 원리로 연속인 애들 둘을 빼도 그 점에서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죠? 곱한 것도 당연히 그 점에서 연속이고 나눈 것도 분모가 0만 아니라면 당연히 연속이라고요. 어차피 산수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극한할 땐 잘 안 나오는데 이 연속할 때 이 사칙연산 말고요. 이것만 하기에 너무 좀 심심했는지 꼭 합성하는 게 같이 나오거든요. 우리 책에 약간 좀 이상한 소리가 써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책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합성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똑같이 x는 a에서 fg 둘 다 연속일 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당연히 연속인데 합성한 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gfx 얘가 x는 a에서 연속일까를 생각해 보면 얘는 모른다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합성을 한 녀석은 x는 a에서 연속일지 아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책에 좀 이상하게 써있는데 왜 이상하게 써있는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기본서 같은 데 보시면 다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제대로 써있고 제가 드린 책이 이상하게 써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x를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다 넣을 거잖아요. 어제 이제 합성하면서 극한하면서도 약간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정의역 x를 f라는 함에다 먼저 넣을 거고 튀어나오는 걸 g라는 함에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g 합성 f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그죠? f는 f 나름대로 a에서 연속이고 g도 g 나름대로 a에서 연속이래요. a에서 연속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손 떼지 않고 그린다 였는데 그건 약간 머릿속에서 비디오를 그려보면 x가 a 근처에서 이렇게 x좌표가 이렇게 움직일 때 x의 값이 움직일 때 y의 값도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a라고 봤을 때 x좌표가 야금야금 a 근처를 지나가면 y좌표도 요 근처를 야금야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x가 연속적으로 변하면 y의 값도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불연속이면 말했지만 불연속이면 x좌표는 야금야금 a를 지나가는데 y좌표가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F도 G도 A 근처의 값이 정의역으로 들어오면 G 나름대로 FA라는 치역 또는 GA라는 치역 근처의 값으로 연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성을 하잖아요. F는 뭐 그냥 내가 A 집어 넣을 거니까 A 근처의 값이 야금야금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뭘 쌀 거냐면 FA라는 값 근처의 값들을 이렇게 막 쌀 건데 그럼 G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거야? A가 아니라 FA가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G도 A가 들어와야 연속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게 A가 아니라 FA예요. 합성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속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합성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F야 그냥 A가 들어오니까 땡큐지만 두 번째 있는 G는 A가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막 치사하게 단서를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만약에 FA가 A면 만약에 FA가 A면 그렇다면 G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 맞다. 연속 맞다. F가 싸는 게 A면 A를 먹고 A를 쌌으면 밑에 있는 G도 A가 들어온 거니까 연속 나가는 거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고 한 이유는 요 G가 A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거고 무조건 불연속이라고도 하시면 안 돼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F가 싸기를 A를 쌌다 치면 G가 A를 받아 먹은 거니까 연속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고. 요거는 이제 점에서 연속인 경우를 이야기한 건데 책에 잠깐 보시면 책으로 몇 쪽이죠? 이거 스크린으로 봅시다. 책에 보시면 여기 9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몇 쪽이냐면 20쪽이에요. 20쪽에 보시면 약간 오해할 만하게 써 있죠. 연속함수의 성질해서 연속함수를 진짜 짬뽕이라고 썼네. 섞으면 연속이래.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서 그래요. 구차하다 그죠? 진짜로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연속함수를 섞으면 연속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합성한 것도 연속이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건 좀 아주 섬세하지 못하게 좀 써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라면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한 게 맞는 거지. 그죠?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분모 영위할 때 나눈 건 연속이 맞아요. 하지만 합성한 건 연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책엔 왜 이렇게 써 있냐면 이런 단서를 달아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FG를 섞을 건데 만약에 FX도 G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이야. 즉 구간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어떤 값이 들어오든 연속적으로 값이 나갈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불연속점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둘이 더한 거든 둘이 뺀 거든 둘이 곱한 거든 분모 영위할 때 나눈 거든 당연히 연속이고요. 실수 전체에서. 심지어 합성한 것도 GFX도 또는 FGX도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오든 연속이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단서로 달려 있기를 얘가 들어 있었으면 합성한 것도 연속이 되는 게 맞는데 책은 제가 드린 책은 약간 좀 정교하지 못했죠. 그래서 점에서 연속이라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항함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애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대부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이에요. 그죠? 뭐 2차 함수 곡선 그려보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꼭지점 그리다 말고 막 이렇게 따로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한 번에 쑥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3차도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꼬불텅꼬불텅 이렇게 생겼거든요. 손 떼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라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단서를 달지 않고서라도 아까처럼 그냥 책에 그렇게 써놓고 지나갔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속성은 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A에서 연속이라면 합성한 건 모른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 이야기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좀 특별하게 생긴 녀석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가우스가 들어있거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연속성 판단하는 것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말했지만 그 맨 처음에 했던 그 정의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서 그 셋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인 거고 그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없던가 다르면 불연속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죠?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해결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프 그리는 건 말했지만 우리는 사람 손이기 때문에 직선도 그릴 수 없는 저주받은 손으로 포물선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대충 필기는 됐을 테니까 책에 있는 거 좀 보러 가겠습니다. 책 내용을.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했죠. 이게 요 그림이 좀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그림을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림이죠. A라는 점이고요. 여기가 X좌표 A예요. 그래서 왼쪽 편에서 다가오는 점,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점, 실제 도착한 지점이란 이야기예요. 그 셋이 다 같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점들끼리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면 연속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함수값 있어야 되고 극가값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있어? 그 둘이 같으면 이라는 소리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그죠? 함수값도 있고 그 값이 있어도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엉뚱한 데 있지 말고 같은 데 있어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이상하네. 즉 이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제 그림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려드린 그림 3개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녀석일 거고요. 그 3개 그림 가지고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한꺼번에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제 여기 나와 있는데 29번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극한값 찾는 거 어제 많이 했죠. 화살표 긋는 거. 그리고 그 화살표 끝의 사이에 점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를 가지고 연속성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고 본 것처럼 얘는요. 뭐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순서대로 연속성 판단하는 버릇을 좀 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알파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인 이유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극한값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30번은 뭐 예의상 풀어봅시다. 안 따도 될 것 같은데? 자리가 많아서. 30번을 보시면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구간으로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란 이야기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면 이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원하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불연속점이 없다는 이야기고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요 두 구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즉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과 x가 1인 순간 그 두 군데가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불연속이 될래야 될 여지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2차 곡선이고 2차 곡선이잖아요. 손 떼지 않고 그릴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확인하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연속성과 x가 1일 때의 연속성 요거 두 가지만 판단해서 여기서 연속이 되게끔 여기서 연속이 되게끔 a, b를 찾아내시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건 뭘 보는 거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개가 같은지를 보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뭐 원래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그 둘이 같은지이지만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 셋이 같은지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좌극한 손으로 써보면 x가 -1, -1 때 fx, x가 -1, +1 때 fx, 그리고 f-1 이거 세 개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x가 -1,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건 -1보다 좀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fx 자리에 어떤 식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야. -1보다 더 작은 거니까 위에 거 써야죠. 요때 fx는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계산은 그냥 -1 대입하시면 되죠. 어차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찾아보면 요건 -1, -1, -1가 -2네요. 그래서 극한 값으로 2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음 밑에 있는 거는요. x가 -1, +1 때 플러스처럼 보이냐 이렇게. x가 -1, +0일 때 이때 fx는 -1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이제 -1을 대입을 해보면 -1, -a 더하기 b죠. -1,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함수값인 f-1은 -1은 둘 중에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밑에다 넣어야 하거든요. 그 밑에다 넣어보면 누구랑 똑같냐면 이 우극한이랑 어차피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죠? -1,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얘랑 얘는 원래 같으니까 이거 셋이 다 같으면 -1에서 연속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얻어진 식이 누구냐면 2랑 -1, -a 더하기 b가 같더라 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좀 빨리 갑시다. x가 1, -1 때 fx부터 살펴보면 1보다 조금 작다는 이야기니까 밑에 거 와야 되고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좌극한이네요. 우극한은 x가 1 +1 때 fx는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위에 거 올 거고요. x가 1 +1 때 x-1 대입해보면 0이더라 라는 말이고 실제로 f1은 또 밑에다 대입할 거여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세 개가 같으면 되고 얘네들은 원래 같은 거였으니까 주어진 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찾아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칠판 쓴 건 약간 서술형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답이 이거야 라고 쓰시면 되는데 뭐 맨날 이렇게 쓰자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거나 이렇게 단답형 문제였으면 굳이 이런 걸 다 쓰실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계산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지금 뭐 했냐면 -1일 때랑 1일 때가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곳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둘이 같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둘이 같다고 해서 식 찾은 거예요. 그게 다라고. 어차피 극한이라고 했지만 대입했을 때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상하다는 건 우리 어제 한 것처럼 뭐 0분의 0이거나 무한대거나 이런 거면 이상한 건데 그냥 숫자 대입했더니 뭐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A, B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뭔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대입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다 -1,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둘이 같다.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둘이 같다. 이거 둘에 연립해서 A, B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과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처음이라 이렇게 줄줄 썼지. 실제로 이렇게 써가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번 이야기였고요. (30분) 정도면 설명하겠지 했는데 벌써 40분 다 돼가고 있어. 제가 문제겠죠?
성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봅시다. 31번이에요.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F와 G가 연속함수이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연속이라는 건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그냥 불연속점이 없는 함수야 라는 소리여서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 전체에서. 특정하게 점을 딱 지정해서 거기서 연속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fx가 연속함수야 라는 건 fx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fg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이니까 둘이 더해도 둘이 빼도 둘이 곱해도 분모 0이 할 때 나누어도 심지어 지 마음대로 순서 바꿔가면서 합성해도 당연히 연속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거는요. 이건 또 설명이 좀 그런데. 세 번째 거부터 봅시다. F랑 FG가 연속이래요. G가 연속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자, 얘랑 둘이 무슨 짓을 해서 얘를 만들어낼 건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랑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냐? F랑 FG를 뭐 해야 얘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해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F랑 얘를 분모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약분 빡 해서 G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다 아니다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가 돼야 된다고요. 연속일지 아닐지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연속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알았지만 어제 말했죠. 뻔한 함정인데 맨날 빠지는 함정이에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연속점이 생길 수 있다고. 그죠?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야 이건 아니고요. 불연속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2번도요. F가 연속이고 이렇게 합성한 것도 연속이면 G도 연속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발레를 들어서 좀 설명하자면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인데 일단 이해 여러분이 납득하게 하려고 제가 약간 폭력을 행사해서 발레를 하나 들어보자면 fx가 상수함수야. 예를 들어서 y는 1 정의어로 뭐가 들어든 1이야. gx 막 지랄 막 이상해. 막 불연속점 막 한 20억 개 있어. 합성하면 어차피 상수함수죠. 얘도 연속이고 합성한 것도 연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에 껴있는 녀석이 연속이냐? 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요. 이 합성의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둘 다 연속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연속인 녀석들을 짬뽕해서 충분히 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의 성질에서 이거 좀 이상하게 써있으니까 그냥 말로 합시다. 아까 썼던 거 다시 생각해보면 x가 a일 때 f도 g도 둘 다 연속이라고 치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분모 영향 할 때 나눈 거 연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야. 혹은 둘 다 불연속이야. 그 둘을 사칙 연산한 결과는 불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예요.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왜? 극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수렴하지 않는 두 개를 짬뽕해도 수렴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고요. 그죠?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불연속인 녀석이 섞여 있어도 연산을 한 결과가 연속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불연속인 녀석이 섞여 있어. 혹은 둘 다 불연속이야. 이것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연속인지 아닌지는 보자마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연속성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좌악한 따로 살펴봐야 되고 우악한 따로 살펴봐야 되고 함수값 따로 살펴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모른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합답형에서는 모른다 하고 땡 하고 가면 되지만 값을 찾으셔야 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2번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속인 애들 두 개를 짬뽕하면 연속이 되는 게 맞지만 짬뽕한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인 건 아니에요. 불연속인 녀석이 섞여도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치 명제의 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두 번째도 마음에 안 든다.
뭔 소리야? 틀렸다! 라는 말이죠. 마음에 안 들긴요. 아예 해보세요. 이거 곱하는 겁니다. 곱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 아니고 곱하는 것이고, 이 곱하는 건 말했죠.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곱한 결과는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인 녀석이 섞여 있으면 그때는 연속인지 아니지 보자마자는 모르기 때문에 각자 다 따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서 연속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해보시고, 요 뒤에는 이제 그냥 문제 풀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뭐 빨리 풀어보자고요. 1번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예제랑 거의 비슷하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대요. 뭐 안 그려봤어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2009차식이라뇨. 2009년도에 나온 문제인가 봐요. 2010년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고 1보다 클 땐 이렇게 생겼는데 1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대요. 1이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우리는 1에서의 연속선만 판단하면 되죠. 그럼 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아요 라는 소리인데 결국 어떤 산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둘이 같아요 이런 방정식 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얘는 다른 점에서는 굳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x가 2일 때 연속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린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y는 이상하다. fx라고 합시다. fx하고 f2하고 이렇게 같아지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 자극한 우극한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죠. 2가 아니면 2보다 크든 작든 어차피 이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냐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a 루트 x-1 더하기 b, 그리고 f2는 누구예요? 2 대입하면 1 나온다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식은 여러분 어제 공부했을 거랑 똑같이 생겼죠? 함수 극한에 나오는 거랑 숫자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식 만들어 가지고 함수 극한 한 번 더 풀어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원래 어제 풀었을 문제고요. 학원에서 풀었든 숙제로 풀었든 이 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속의 정의가 필요했던 거고, 만들고 나서 그 뒤로 산수하는 건 뭐 함수 극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분모 0 됐는데 1에 수렴했다고? 그럼 분자도 0이었겠네. 그걸로 A,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고 다시 유리화해서 A 찾으시고 B 찾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33번은 이렇게 산수는 맡기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거 어제 슬쩍 이야기했는데, 그죠? fx 전체 가우스 씌워진 거. 뭐 다른 건 됐고 이거 두 개만 하자고 그랬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수업 많이 했나 봐요. 분필이 짧아졌어. y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그래 순서대로 합시다. 이거 하고 어제 이렇게 3개 썼죠. 그래서 이 3개 그래프만 잘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고, 보통 여러분한테 함정으로 나오는 건 이거 2개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요. 네, 이 2개만 제대로 좀 알아두셔도 충분하고, 어제 그렸던 거 기억이 이거 제가 그렸죠 어제. 기억이 납니까? 머릿속에? 1분 시간 줍니다. 그려봐 샤프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얘 뭐 역시 나 손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그려보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가우스가 씌워진 녀석이라는 건 y값으로, 즉 치역으로 정수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의 그림이면 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건 그렇다 치고 치역이 0 이상의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치역이 안 될 녀석들이 있다는 거지. 물론 치역이 될 녀석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정수점이 되도록 보조선을 긋자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지금 얘가 x축이라고 보면 요게 y는 1, y는 2, y는 3, y는 4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들. 얘 잘 안 보이네. 요거 요거 왼쪽도 마찬가지로 요거 뭐 이래? 요거 이런 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정수점 보조선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들은 치역 자체가 원래 정수였다는 이야기니까 가우스 씌운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가 된다고? 다 정수될 때까지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밑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은 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이리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요 사이에 애들도 이리로 내려와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어제 표현한 것처럼 선반에 먼지 털리듯이 이렇게 쌓인다고요. 그죠? 쌓이다가 여기에 딱 떨어지겠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제가 그림을 오른쪽으로 그렸다고 오른쪽으로 그리시면 안 된다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럼 그려놓고 나서, 원래는 이제, 원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연필로 그리시고, 빨간색은 볼펜으로 그리시고, 지우개로 싹 지우시면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려놓고 나서 보면, 가우스 함수라는 건 불연속점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제가 그려놓은 빨간색 그림에서도 보시면, 불연속점이 벌써 몇 개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가우스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면 x좌표가 정수인 점이 불연속점이 아니에요. y좌표가 정수인 점이 불연속점이 될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치역으로 정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조선으로 이렇게 그었잖아요. 옆으로. 보조선을 1, 2, 3, 4 그었고 만나는 교점마다 점을 찍고 나머지를 밑으로 털었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곳은 사실은 x를 볼 게 아니라 x제곱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x제곱이 정수되는 곳이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건 항상 불연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점은 0이지만 불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꼭지점은 y값으로 0이 나왔어. x제곱 자체가. 하지만 얘는 불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x제곱, 즉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 점을 판단할 때도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가 되도록 범위를 다 잘라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살펴보시면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가우스 함수도요, 뭐 일부러 여러분 막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은 점은 없어요. x에다 못 넣을 값은 없다고. 얘가 불연속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때 혹은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던가 뭐 그런 걸 어쨌든 파악할 때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그 점 근처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피셔서 불연속인지 아닌지를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프 그리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방법은 똑같았어요. 정수 되게끔 보조선 그어서 만나는 점은 이렇게 점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 왼쪽에 샜던 거랑 마찬가지로 밑으로 털어 내릴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여기 와서 쌓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오다가 얘는 여기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뚫리고요.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다시 와서 이렇게 쌓이겠지.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여기 쌓이는 거고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여기 쌓이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거랑 이거랑 그리는 방법이 똑같긴 한데 생긴 모양이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냐면
꼭지점에서. 그죠? 쟤는 꼭지점에서 연속이에요. 얘는 꼭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오케이? 왜 그런가를 말로 설명하자면 한참 길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냥 당연하지 하면 되는 거라고요.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작아지면 0이 되지만 여기 있는 애들 작아지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생긴 것도 완전히 달라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지만 그냥 이해하자면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팔을 뻗은 거고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팔을 뻗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죠? 근데 말했지만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림이 좀 다르게 생겼고 이건 이제 니네 헷갈리라고 낸 건데 이건 누구랑 비슷한 거야? 이거 둘 중에 얘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건 사실은 누구라고 마이너스 y가 가우스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은 거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림 이상하네 이거. 함수를 제가 잘 이상하게 그렸네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저거 뒤집어 놓은 거. 가우스 안에 것만 보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하얀색 곡선만 보면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이동해놓고 나서 가우스를 씌우는 바람에 얘도 밑으로 털어지고 얘도 밑으로 쳐서 다르지만 이건 마치 위로 턴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가우스 밖에 부호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가우스 밖에 있다기보단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 대칭 이동해서 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둘은 또 완전히 다르게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우스 함수에서의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연속성이고요. 더 하면 신경질이 나겠죠? 안 그래도 말이 긴데 그만해야지. 한 10분만 더 합시다. 지금 요거 시간이거든요. 보이죠? 52분 12초를 지나고 있어요. 1시간 딱 채우고 끝냅시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라는 거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 엄청 긴데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학에서 교과서에서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당연한 소리란 말이에요. 최대 최소의 당연한 소리. 이걸 여러분이 한 정의라는 거 있죠.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의. 그 정의라는 건 약속이에요. 별로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그냥 야 이렇게 하기로 하자. 네. 이게 정의거든요.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그들이 같으면 연속이야. 로 하지. 그럼 하자면 해야지 어떻게.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 정리라는 건 그냥 당연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최대 최소의 정의 아니고 최대 최소의 정리잖아요. 당연한 이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어디 없어? 딱 정리된 거. 이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닫힌 구간 연속이면 반드시 존재해. 말했지만 그냥 당연한 소리예요. 증명, 자시고 이런 거 없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지금 요 단원에서는 어떤 함수를 주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함수를 잘 쳐다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이구나 라는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주고 니네한테 최대 최소 찾으세요 라고 한다고요. 존재하니까 찾아봐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리를 몰라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 쓰냐면 나중에 이렇게 다른 공식 같은 거 증명하거나 정의 같은 걸 증명할 때 좀 필요해요. 근데 하필이면 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최대, 최소 정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증명할 때 쓸 거고 그것도 특강할 때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막 파고들 건 아니어서 그 정규 수업하러 가셔가지고
2학기 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건 닫힌 구간, 이거 뭔지 아까 설명했어요.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 A도 포함되고 B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래도 하나만 조심하자고 이야기하자면, 닫힌 구간이 만약에 깨졌어. 닫힌 구간 연속이면 존재하는 건데, 닫힌 구간은 아니야.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래. 최대, 최소가 있다, 없다. 최대값 꼭 있다. 맞아, 틀려. 최대값 없다. 맞아, 틀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이에요. 최대값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최소값도 여기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열린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최대값 없어요. 최소값도 없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 뚫려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라고 니네가 대답한 거보다 더 작은 걸 내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최소값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깨지거나 혹은 연속이라는 말이 깨지면 최대 최소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반드시 갖는 거고 그 외의 상황은 나 몰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단원에선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제도 별로 없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사이값 정리인데 이것도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요. 얘도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봅시다.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얘도 보시면 닫힌 구간, 연속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최대 최소 정리처럼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누구냐면 FA와 FB가 다르면 이래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봐봐요. 구간이 A에서 B라고 했어요.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할 건데 양쪽 끝에 점 찍혀요. 그러니까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점 찍히고 그 안에서 손 떼지 않고 그림 그릴 거예요. 그런데 Y값은 둘이 다르대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Y값 둘이 다른데 하고 싶은 얘기 뭐야?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엄청 긴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요. 여기 A, 여기 B, A, FA, B, FB 요 사이에 손 떼지 않고 내가 그림 그릴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를 잡겠대요. 아무거나 그냥 막 그거 K. FC는 K를 만족하는 C, 즉 Y값으로 K가 나오도록 하는 정의역 C가 이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 정리의 이름이 사이값 정리인 이유는 FA와 FB 사이에 들어있는 아무 값이나 가져와도 만날 거기 때문에 라는 말이고요. 보시면 이거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는 건 C, K라는 점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런 소리인 거야. A, FA에서 B, FB까지 손 떼지 않고 그리려면 FA와 FB 사이에 K라고 선을 싹 그었을 때 얘랑 안 만날 방법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 안 만나고 여기까지 갈 방법이 없다고. 여기다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으면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꼭 한 번만 만나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 번 만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라는 건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면 막 그래프 막 이따위로 생긴 녀석이면 막 수백 번도 만날 수 있지. 그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만날 수밖에 없다. 연속이라면 안 만나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엄청 길고요. 말이 길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근데 저야 뭐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입으로 몇 번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지. 여러분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이게 한국말인데 약간 해석이 필요한 한국말이에요. 하지만 해석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라고. A, FA에서 B, FB 가는 동안에 FA와 FB 사이에다 선을 싹 그어놓으면 이거 안 만날 방법이 없어.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얘도 사이값 정리인데 얘도 연속이라는 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하는 김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연속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거의 책에 다 나와요. 얘가 좀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방정식 가서도 미분 가서도 꽤 써먹을 녀석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사이값 정리 중에서 약간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사이값 정리는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예요. 아무거나.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FA랑 FB 사이에 0이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0. X축. 그러려면 FA랑 FB랑 서로 부호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FA와 FB가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면 그 사이에 임의의 값 아무거나 말고 하필이면 0을 골라보자는 거야. 만날 거다라는 말이고. 그럼 fx는 0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는 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갑자기 안 써있어. 요 말의 의미는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닫힌 구간 연속 똑같아요. 앞에 거랑 그냥 사이값 정리랑 그 뒤에 원래 사이값 정리는 뭐였냐면 FA와 FB가 다르면 이었다고. 근데 여기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이란 소리예요.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라고 앞에서 봤지만 이번엔 임의의 값 아니고 하필이면 0이라는 값을 딱 특정했다는 거야. 이거 만족하는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요 두 번째 줄 있죠. 요 줄을 따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말이 돼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는 방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미분 끄트머리에 가면 이 방정식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게 될 텐데 이 사이값 정리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뭐지? 컴퓨터가 해를 찾는 방법이에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 방정식을 푼다는 건 예를 들면 한식 넘었네. 합시다 그냥. 금방 끝나요. x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1하고 4면 얼마니? 5x 더하기 4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우린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하죠. 1하고 4로 인수분해해서 x는 1이고 4야 x는 1 또는 4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보자마자 생각 없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가 아니지. 무의식 중에 찾은 1과 4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인 거지. 그 말은 1, 4 외에 나머지는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인수분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얘네들을 찾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뭘 대입해야 참이 되니 그거 찾는 건데 컴퓨터는 계산이 엄청 빠르잖아요. 욕할 뻔했어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막 아무 숫자를 지 맘대로 막 넣는 거야. 그냥 0 넣었어. 뭐 0이 안 나오네. 0 아닌가 봐. 그 다음 숫자 넣는 거예요. 0.1, 0.2, 0.3 이런 거 막 넣는 건데 넣을 때도 규칙이 아까 있다는 거지. 0을 하나 넣어봤어. 4가 나왔어. 양수네. 2를 넣었어. 음수가 나오더라는 거야. 오케이. 이 사이에 있어. 0 넣었더니 양수 나왔고 2 넣었더니 음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막 갈 게 아니라 요 사이를 계속 줄이다 보면 요 사이에 0 되도록 하는 숫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컴퓨터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1이 근임을 그렇게 찾아낸대요. 뭐 내가 만든 건 아니라서 그렇다니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실제로 우리가 근을 찾을 때 쓴다기보다는 컴퓨터가 근을 찾을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핸드폰 어플 같은 걸로 되게 풀기 싫은 방정식 같은 거 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근의 공식 가지고 무리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계산을 시켜보면 무리수가 뭐 루트 2 이런 거 안 나와요. 1.414 이렇게 나온다고. 걔네는 루트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요. 루트 1을 넣지 않거든요.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쓰니까 뭐 루트 안에 뭐 있어서 깔끔하게 숫자 딱 나오지만 걔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니까.
1.4를 넣어봤는데 양수고 1.5를 넣었는데 음수네? 그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1.41, 1.42, 아니야? 1.411, 1.419 이런 거 한다고. 그렇게 해서 1.414 뭐 이렇게 찾거든요. 어쨌든 2분 썼어. 아 진짜. 그래서 얘가 컴퓨터가 그걸 찾는 방법인데, 그럼 우리한테 실제로 얘는 뭐 할 때 좀 유용하냐면 고차 방정식.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이면 인수분해 하던가 안 되면 근해공식 쓰면 되거든요. 근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이면 약간 특이한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환해서 풀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닌 다음에야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조립제법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 좋아 조립제법이지 그냥 찍는 거잖아요. 그죠? 0되는 숫자 뭔지 봐가지고 그냥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조립제법으로 루트 3분의 7 막 이런 거 어떻게 찾아? 못 찾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방정식인 거지. 그럼 방정식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야 이건 인수분해 안 돼. 조립제법 못 쓰겠어. 못 찍겠어. 말래. 이러고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 놓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 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이걸 이용하면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을 실제로 찾지 못하더라도 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인 우리한테, 아니 니네한테 좀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이 사이값 정리가. 그래서 문제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자고요. 얘는 됐고 얘도 별로고 여기 없어. 까만 책을 봅시다. 제가 꺼낼게요. 잠깐만요. 까만 책에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58번. 이 로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냥 읽어봐야겠다. 56번 이런 거 보시면 3차 방정식이에요. 개수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2x 3승 더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우리가 못 푸는 녀석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조립제법 할 때 숫자 넣는 요령은 알고 있죠. 뿔마일 넣어보고 안 되면 상수항의 약수 넣어보고 안 되면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런 거 넣는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안 나와요. 왜? 56번 없어? 번호가 달라요. 그래? 그 몇 번이야? 54번. 그래요. 이거 옛날에 이게 필요 없는 걸 제가 빼서 그래요. 54번? 여러분 책으로는 54번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방정식은 실제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근을 찾을 수 없는 녀석인데 물어보는 게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근을 찾을 수 없는데 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을 찾아가지고 걔가 존재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보라는 것 같은데 근을 못 찾는데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을 못 찾으니까 구간이라도 찾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건 근을 찾을 수 없어요. 근을 찾아서 걔가 존재하는 구간을 왜 물어보겠어? 근을 물어보지. 근을 찾을 수 있으면. 구간을 물어봤다는 건 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구간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다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어떻게 찾는다고? 이 사이에 들어있으려면 여기다 0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 둘이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야. 즉 근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음수잖아요. 2 집어넣으면 양수잖아요. 그 사이에 0 되는 순간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구간이라도 찾으라고 나온 문제예요. 근을 못 찾는데 어떡하나요? 이러시면 제가 완전 비웃을 거예요. 경고했어. 어쨌든 그게 사이값 정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가서 보시면 연속에서는 요 정도까지가 이제 내용이에요. 사이값 정리 활용까지가. 그래서 밑에 문제 중에 제가 안 푼 것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대충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냥 따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